한국의 드라마틱한 승리에 외신들의 평가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부터 워낙 관심이 컸던 우승 후보들 간 대결인데다 워낙 극적으로 승부가 갈리자 전 세계 외신들도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대0으로 앞선 뒤 두꺼운 버스가 골문 앞에 세워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모든 수비 액션에 관중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답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회가 오고 있었고 99분의 1이 일어났다며 경기 상황을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이어 ESPN은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자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은 망연자실했다. 북소리는 울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관중들의 구호도 사라졌다. 결국 연장전 돌파구를 찾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조현우가 2개의 선방을 펼치자 경기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황희찬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킥을 준비하자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터널을 통해 곧장 걸어내려갔고 사우디아라비아 팬들도 떼지어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BS 스포츠는 한국이 험난한 토너먼트 여정의 시작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1960년 우승 이후 첫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는 후반 1분 선제골을 넣었다. 경기 내내 부진했던 한국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탈락 90초를 남기고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연장전 내내 기세는 한국에 유리했지만 결국 승부차기로 접어들었다. 승부차기엔 한국이 4대2로 승리해 8강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엔 충격적인 탈락을 의미했다. 지난 여름 사우디아라비아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았다. 그러나 만치니 감독은 승부차기가 끝나기도 전에 터널을 통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치니 감독의 연봉은 2,500만 유로 약 3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회 전반에 걸친 대표팀 경기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겼는데요. CBS 스포츠는 조이 위로 일본과 16강전은 피했으나 일관성이 없던 한국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전은 그 자체로도 도전이었다며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최고 전력을 앞세워 많은 기대를 안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들의 자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지 매체 알자지라는 한국이 놀라운 역전승을 거두며 사우디아라비아를 고통스럽게 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규 시간 내내 경기를 지배했고 후반 막판까지 1대0으로 앞서가고도 한국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디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팬들 중 일부는 이미 8강과 4강 티켓까지 구매하는 등 집으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조규성의 골이 터지자 관중들은 침묵 속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고의 기회가 날아갔다는 걸 이미 아는 듯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옵타는 한국에 대해서 마지막 우승 이후 4차례 결승에 진출했는데 최근엔 2015년 대회에서 연장 끝에 호주에 무릎을 꿇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월드컵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와 파리 생제르맹 스타 이강인을 포함한 재능 있는 스쿼드를 자랑한다. 유능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2명도 그들의 옵션 중 하나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턴 원더러스 황희찬은 이미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2골을 넣었다며 인상적인 라인업으로 한국은 지금이 그들이 우승할 시기라고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공식 채널을 통해 조별리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FC에 따르면 한국은 조별리그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공격 점유율 7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70%, 일본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전에서 공격 점유율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AFC는 믿기지 않는 수치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팀이 됐는데요. 3경기에서 패스 2099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사우디가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이 득점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득점 기회를 9번 만들었고 이재성이 8번 만들어 2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총 25회 드리블을 시도해 12회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공영통신 매체 AFP는 이강인이 클린스만호의 핵심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매체는 클린스만호의 핵심이 됐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주장 손흥민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제공함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 국내 매체가 보도한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클린스만호에서 공격 포인트, 세트피스 득점 관여율, 기전 패스, 동점골, 결승골 부분 모두 1위입니다. 또한 공격 포인트,
평점, 빅찬스 생성 패스,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드리블 성공 등 모두 1위로 명실상부한 클린스만호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 대표팀 최다 득점자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이 기록한 주요 스탯을 살펴보면 터치 101회,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는 무려 7회입니다. 롱볼 성공률 71%, 빅찬스는 2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우디전 기회 창출 1위, 평점 1위에 맹활약한 이강인이었습니다. 남적 사우디를 극적으로 잡은 한국팀을 향해 일본 매체 및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지 게키사카는 기적의 한국이 후반 54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이겼다며 놀라워했다. 풋볼존은 한국이 지옥에서 부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커 매거진 역시 한국이 죽을 때까지 싸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사우디의 압박에 고전했지만 결국 승리하며 힘의 차이를 보여줬다며 클린스만호의 투혼과 경기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경기 후 한국 국가대표팀 공식 SNS에 게시된 한국 팬들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팬들은 드라마 같은 승리를 기뻐하며 상대 선수를 안아주는 주장 손흥민의 품격을 칭찬했다면서도 대회 직후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등의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의 팬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제골을 지키려고 한 것이 너무 타이밍이 빨랐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추가 시간이 길어지고 동점까지 따라잡혀서 매우 힘든 경기였어. 한국이 사우디 침 대축구 참교육했다. 경기 종료 1분 전 한국의 거센 공격은 사우디 골키퍼가 잘 견뎌냈지만 마지막까지 뜨거웠다. 한국은 역시 대단하네. 막판에 따라잡는 힘과 집념이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난 이런 정신력이 정말 감탄스럽다. 사우디는 완전히 자업자득이고 지금까지는 중동의 침대 축구 전법으로 추가 시간이 5분이 있지만 제대로 10분이 걸려 실점했다. 전반전은 좋았고 후반전도 침대 축구하는 거 외에는 완전히 사우디의 승리의 흐름이었는데 추가 시간에 수비로 들어가 실점 연장 정도 공격하지 않고 승부차기로 끌고 가서 패배했고 막판은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조규성의 헤딩골은 좋았지만 그 후에 결정적인 기회에 골문을 노리지 않았다. PK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우리 일본이었다면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확실히 사우디는 너무 뒹굴고 있다. 한국은 90분 풀타임의 연장전까지 휴식 시간이 많은 호주전에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우승 확정을 축하한다. 남은 경기는 한국에게 편안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요르단전에 이어 극적인 경기였다. 그리고 과연 월드컵 출전국끼리 지금까지의 16강 경기보다 한층 레벨이 오른 경기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